뒤에 내용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가 방송입니다. 3월 다 책임지는 차원에서 화법과 작문 해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좀 해볼게요. 흔히들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게 없다고들 말하죠. 근데 공부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략을 세워야죠. 자꾸 전략을 세워본 다음에 점검하세요. 또 전략 세우는 걸 연습해보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런 다음에 좀 부족했던 전략들이 있다면 보완해보고, 그리고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거에 따른 전략은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문제들은 전략 세우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공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 35번. 기존에 나왔던 1번 유형과 조금 달라요. 왜? 발표를 위한 계획 중 하면서 쭉 나오는데 찾아야 될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죠? 보통은 뭐 찾으라고 말하냐면 위치가 확실한 거, 아니면 형태가 확실한 거. 위치가 확실한 게 뭔데? 처음에 있다, 마지막에 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형태는 뭐 괄호를 쓰거나 숫자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들, 물음표를 쓰거나 물음표 이후에 내용을 확인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위치나 형태에 반응할 것들을 빨리빨리 해보려고 했는데 딱히 없죠. 원래 있던 선택지의 유형들과 조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전략도 수정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나? 1번, 자승차라는 이름이 가진 뜻을 제시해야겠다. 이젠 가능성의 측면인데요. 어떤 가능성? 얘는 처음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 확인하면 돼요. 2번, 자승차가 실제로 쓰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이건 모르죠, 어디 쓸지. 그리고 자승차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소개해야겠다. 보여요? 4번, 설계하려고 했던 이유를 밝혀야겠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5번, 자승차 개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언급해야겠다. 개량이라는 말의 뜻을 안다면 의심스러울 거예요. 처음이랑 마지막에 가서 얘랑 얘를 찾고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2, 4, 5 중에 하나를 의심하고 바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왜? 설계는 했는데 실제로 쓰이지 못했대요. 근데 개량을 했는가? 개량은 그 이후에 일어나야겠죠? 그럼 마지막에 그게 있는가 확인하는 건데 없다.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36번, 기존에 있던 1번 문제와 2번 유형의 합입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거, 요런 것들은 다 1번 문제에 나오던 선택지의 유형이고요. 3, 4, 5는 2번 문제에 나오던 그런 선택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이 볼까요? 1번, 화제와 관련하여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그림을 활용하였다. 얘도 약간 합쳐진 거긴 하지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처음 부분에 있을 겁니다. 가보세요. 지우는 거죠. 언제나 말하죠.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선택지를 지우려고 하세요. 화작은 그래야 빨라져요. 2번,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발표 대상의 설계도 일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2번을 보자마자 이럴 거야 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설계도라는 걸 찾고요. 그 설계도 뒤에 내용이 어떠한지를 보고 납득 가능한지를 보세요. 봤더니 어우 너무 납득이 되네. 지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3, 4, 5는 가서 볼 건데요. 뭘 볼 거냐면 사진 1. 사진 1을 기준으로 앞뒤 내용을 보세요. 보면서 뭘 뽑아낼 거냐면 매체 자료를 활용한 목적이 뭐냐, 그리고 매체 자료의 내용은 뭐냐, 이 두 가지를 자꾸 뽑아내야 돼요. 왜, 어떤 내용을 썼는지 딱 기준을 잡은 다음에 가서 사진 1에 대한 판단하세요. 사진 1 뭐래요? 이 사진은 자승차 도해를 바탕으로 땡땡 과학관에서 직접 만들어본 자승차의 모형입니다. 실제 만들어본 모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마 이 내용을 담은 매체 자료를 활용한 것 같은데요. 가보니까 어때요? 과정을 구체적으로 3번 이렇게 찍는 거죠. 청중의 반응이 나왔네요. 청중의 반응이 나오면 청중의 말을 먼저 문장 단위로 다 분석하라고 했어요. 꽤나 형식적으로 분석하면 좋고요. 진짜 만약에 이런 문제처럼 긍정과 부정의 반응이 갈리는 그런 내용이 아예 나와버린다면 그거 기준으로 선택지를 판단해주면 훨씬 더 쉽게 풀릴 겁니다. 학생 1, 뭐야 처음부터 이렇게 해준다고? 부정이죠. 나중에 발표자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추가 질문 다짐.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학생 1에 대해 보는 거예요. 어디? 얘랑 얘 보는 거죠. 1번, 발표에서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자신이 평소 알고 있던 바를 수정하고 있다. 수정이라고 이름 붙인 적 없죠? 지우세요. 그 다음 4번, 학생 1과 학생 3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추론한 적 없는데요? 지우세요. 학생 1과 관련해서는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하백원이라는 실학자를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되어 좋았어. 뭐야, 긍정적인 반응이네요. 몰랐는데 라면 이전에 어떤 지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가 백성의 어려움을 고민했던 실학자였다고 하니 자승차 이외에도 농사에 관련된 다른 기계를 더 고안했을 것 같아. 이런 게 추론이죠. 학생 2, 내용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무언가 막 깐깐하게 판단하는 내용은 없었죠. 지워주시고요. 또 학생 2,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젠 학생 3에 가서 긍정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봤더니 좋았어.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38번, 기존의 4번 문제 유형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순서는 뭐죠? 얘를 읽고요. 확인할 내용의 기준을 잡으세요. 기준이 애매해도 좋아요. 먼저 읽으세요. 그런 다음에 기억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의외로 엄청 반대말인 것. 형식과
내용은 아예 반대말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답은 4번이었죠. 왜? 리을에는 내용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4번은 형식이 있어야 됐는데 형식이 없고 내용이 있으니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39번 전략을 세우세요. A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략은 어떻게 세우냐면 읽고요.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슉슉 보는 거죠. 계속 누구는 뭔 언어적, 누구는 뭔 언어적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죠. 그럼 가서 대략적인 내용을 A의 길이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볼까 봤더니 이만큼이네요. 외우세요. 짧아요. 외우세요. 어떻게? 뭐 위주로? 무슨 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지 기준으로 외우세요. 홍철 시작해봐. 비언어를 사용하며 칭찬하네요. 윤주는 아유 개면적인 표정을 지으며 비언어를 하며 아우 괜찮아 막 사양하네요. 그 다음에 간절한 눈빛으로 비언어네요. 그러다가 초고를 쓸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 요약해 줄 수 있니? 부탁을 하죠. 그러다가 안타까운 표정 비언어를 또 하네요. 그 책을 그냥 도서관에 반납해버렸는데 어떡하지? 그때 상냥한 말투로 뭐야? 준 언어를 유일하게 지민이 사용하네요. 괜찮아 내가 관련 자료를 찾아볼게. 약간 괜찮아 하면서 괜찮은 척하는 거. 홍철이는 칭찬하고 빠지죠. 윤주랑 지민이가 서로 대화를 막 할 것 같은데 지민이는 처음에 비언어를 사용해서 부탁을 했다가 준언어를 사용해 괜찮은 척을 한다. 윤주는 비언어만 사용하고 있고 준언어는 지민이만 써요. 그런 다음에 어떡하지? 막 이래요. 홍철 비언어 괜찮아요? 근데 뭐래요? 칭찬하는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는 비언어.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준언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준언어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발어라고 하면 안 돼요. 되냐고요. 윤주 비언어 괜찮아요. 근데 제안을 한다. 얘는 부탁받고 거절하는 사람이죠. 지워주세요. 그 다음 5번 준언어 사용하긴 했지만 언어적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것임을 드러낸다. 그게 아니라 그냥 괜찮은 척 했을 뿐이에요. 지워주세요. 답은 1번.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가? 1번 문제 고르고 무조건 답일 거야. 손가락을 걸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1번을 여러 번 보면서 확신을 갖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홍철 칭찬,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는 비언어. 원래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적 표현을 강화하기 위해 쓰는 거죠. 그럼 왜 쓰겠어요? 요게 도움이 되는지만 보면서 비언어 맞고 홍철 맞고 칭찬한 것도 맞는데 그럼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40번. 가를 바탕으로 가가 화법이라면 나는 장문에 해당하는 거죠. 화법과 장문 융합이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에 언급되지 않은 언급되지 않은 이런 생각하지만 딱 맞아요. 어쩌라고 이렇게 기출된 문제 기준으로 앞에 그 근거를 확인해야만 답이 나왔던 그런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뒤에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진 그랬지만 앞으로는 뒤가 아니라 앞에가 근거가 돼요.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뒤에부터 봐야 되는 건 팩트잖아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뒤에만 쭉 보다 보면 직접 인용하지 않았어. 이러고 답이 4번이 나오는 건데 직접 인용했을 수도 있잖아. 낚시가 심해요. 계속 이렇게 따옴표 가지고 계속 말을 전달하거든요. 근데 이 따옴표들만 쭉 보다 보면 말을 그냥 따 오려고 가지고 온 것뿐이지 누군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건 없구나. 답은 확실하구나 라고 4번을 찍을 수 있어요. 물론 뒤에만 가지고 쭉 다 판단해 보셔도 되고요. 앞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뭘 관련해 있어 없어 이렇게 뒤에 내용 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뒤에 내용 하나씩 다 확인해도 되죠. 근데 저 같으면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아직 글을 안 읽었다고 칠 때 글을 읽을 때 무조건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중심 내용 다음에 세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린 이런 거 화법과 작문 같은 거 풀 때 세부 내용만 가서 뒤지죠. 그런 친구에게 풀던 친구를 딱 붙잡고 야 그래서 이 글 무슨 내용이야? 한마디로 말해봐. 아니 찾고 있는데 이럴걸? 중심 내용이 먼저 있고 세부 내용이 나중에 있어야 된다고요. 중심 내용 가지고 먼저 아예 어긋난 거 있으면 그거부터 골라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정박 효과 이런 게 뭐예요? 처음에 한 걸 그냥 쉽게 믿어버린다. 근데 뭐라 해요 여기서?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회적 이유. 뉘앙스는 비슷하죠. 근데 판단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걸 맞다고 생각할 뿐이라고요. 비슷한 내용 나오는 것 같던데 틀린 것일지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 거지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바닥바닥 우기는 내용이랑 좀 거리가 있다고요. 나머지를 다 확인해도 돼요. 근데 결국 중심 내용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보여요? 적어도 앞에 뭐와 관련하여 이런 걸 확인할 시간은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 괜찮나요? 넘어가 볼게요.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충 어떤 걸 파악해야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겠죠? 가와 나가 대충 어떤 글인지 알고 와야겠다. 보고서를 썼구만. 그걸 바탕으로 시장님한테 인터넷으로 편지를 쓰고 있네. 이런 말 하면 맞거든요. 고려 좀 그만해. 고려하지 말고 뒤에 거 보세요.
가는 나와 달리 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격식에 맞는 어투를 쓰고 있다. 가는 독자와의 관계가 없죠? 나만 있을 거예요. 나와 달리 말이 안 되죠? 지우세요. 나는 가와 달리 주요 서술 대상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해 설명하고 있다. 무언가 분류하고 유형별로 나눈다면 가가 했겠죠. 보고서니까. 3번. 나는 가와 달리 독자를 특정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시장님을 특정하여 문제 해결 방법을 편지를 쓰고 있다. 답은 3번이겠죠?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넘어가 본다면 가를 바탕으로 나를 그만 바탕으로 해. 그만. 뒤에부터 보세요. 나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끊으세요. 끊고요. 끊은 다음에 끊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내용 위주로 보는 거예요. 있냐 없냐. 다 봐도 되고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쭉 훑어보니까 다 지역주민 얘기하거든요. 근데 혼자 외부 방문객 얘기를 해요.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외부 방문객과 지역주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떠하길래 뭐로 나눠져 있는 건데 하고 가서 찾을 거예요.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문단 보면서 외부 방문객 얘기 어디 나와 찾을 거예요. 찾았어요. 근데 봤더니 뭐래요? 생태라서 별로 시설 부족을 문제점으로 여기지는 않는데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건데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인가 봐요. 알았다.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문제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았죠. 44번, 1번부터 5번까지 그냥 봐도 되는데 쭉 확인해 보세요. 뭐부터 하라는 거냐면 답일 것 같은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걸 확인하려고 본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데 가는 뭐였죠? 아까 보고서였죠? 근데 관련주 제시했지 않을까요? 당연히. 확인해 보세요, 이건. 근데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위계를 고려하였는가가 X라고? 아까 봤던 그런 보고서는 뭐지? 이거 너무 이상한데? 가서 확인하면 역시나 잘 써진 보고서가 되겠다. 답은 3번. 이렇게 될 거고요. 45번. 요즘 나오는 고쳐쓰기 유형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면서 확인할 내용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세요. 한 개죠? 그러면 A랑 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 이게 다르네 라는 결론이 하나 딱 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기다렸다가 그 막연한 무언가라도 생겼다면 그걸 기준으로 와서 가장 내 생각과 비슷한 걸 찾으세요. 보기는 뭔가 그냥 늘어놓은 느낌에 결론은 무언가 좀 잘 짜여진 느낌? 내용은 비슷하지만 활용하는 방법이 좀 다른 느낌? 애매하지만 그런 느낌이 났죠? 그런 다음에 봤더니 뭐야?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내용으로 보면 괜찮겠네요. 어때요?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화법과 작문은 전략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전략이 구린지 좋은지 판단하세요. 구렸다면 좋은 쪽으로 바꾸시고요. 좋았다고 해도 더 좋은 쪽으로 바꾸시다가 그 좋은 어떤 풀이법들이 쌓여서 유형이 굳어지는 것 같으면 그건 나의 풀이법이야 라고 저장해 놓으세요. 물론 그걸 실전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변형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략에 대한 어떤 생각들, 전략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쌓여서 화법과 작문의 속도와 정확도 모두를 높여줄 겁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